드라마 숨겨진 꽃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청솔동에는 이미 부지런한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분식집 고향의 맛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순애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여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순애 어머니라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너편 슈퍼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순애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로 답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잖아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 한편에는 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나간 아들 도연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치킨집, 카페, 인터넷 쇼핑몰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번번이 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2시쯤 순애는 집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던 중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무심코 서류를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아들 도연의 출생신고 서류였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이 김도연이 아니라 박도연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버지란에 적힌 남편 박태수의 이름이었죠.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순애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서류 생각만 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는 것도 서글픈데 마음까지 무거워지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남편 태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초 때마다 꺼내보던 태수의 낡은 가방 속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죠.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젊은 여성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희와 함께라는 글씨가 태수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본 적 없는 여인의 사진이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어린 시절 도연과 너무나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서울에서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사업이 망했어요. 이번엔 정말 큰 빚까지 졌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죠. 순애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사진을 보고 난 뒤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아, 집에 한번 내려와라. 어머니가 맛있는 것 해줄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오래도록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모든 것이 대비되었죠.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 여인이 누굴까? 왜 태수가 이런 사진을 간직했을까? 그리고 아이는? 새벽까지 뒤척이던 순애는 결국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도연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던 중 의사가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환자분 혹시 입양이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혈액형이 부모님과 전혀 맞지 않네요. 어형인데 부모님이 모두 O형이라고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 의료보험증을 다시 확인해봐도 아버지 박태수 O형, 어머니 김순애 O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묘한 이질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은 외모, 어머니와도 다른 성격, 그리고 가끔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복잡한 눈빛들이요. 결국 도연은 고민 끝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입양아인가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병원에서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O형인데 부모님이 모두 O형이라고요. 순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여 년간 지켜온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죠. 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네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데려와서 키웠어. 도연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제 친어머니는 누구죠? 모르겠다. 아버지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순애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도연은 며칠 동안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친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애에게서 들은 단서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와 병원을 돌아다니며 출생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몇 주간의 수소문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모 이영희가 현재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죠. 이영희 이사장님 댁 아드님 맞으시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요, 전 그냥. 어머, 정말 닮았는데요. 이사장님 젊었을 때랑 똑같네요. 도연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친모와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영희는 여전히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설마... 저는 박도연입니다. 아니, 본래 이름이 박도연이었나 봐요. 이영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도연을 별실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영희의 차가운 반응에 도연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친모를 찾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 어떠더냐? 절 모른다고 하세요. 인정하지 않아요. 순애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연이 상처받는 것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도연아, 집에 내려와라. 어머니가 있잖니.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연이 떠난 후 순애는 혼자서 과거를 곱씹어봤습니다. 남편 태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순애야, 미안하다. 도연이 일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태수의 친구 김 사장을 찾아갔어요. 몇십 년간 태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김 사장님, 태수 일로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순애 씨? 도연이 일 말이에요. 정말 태수 아이가 맞나요?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드릴게요. 도연이는 태수 형의 친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태수 형이 젊었을 때 잘못 저질렀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는 키울 수 없다며 태수 형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연이 태수의 바람으로 생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럼 정말 아버지는 누구죠? 그것까지는 태수 형도 몰랐어요. 그 여자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아이를 제대로 키워달라고만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태수의 아이도 아니고 자신의 아이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30여 년을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니.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체 누구예요? 아버지 자식도 아니고 친어머니는 모른다고 하고 저는 정말 아무도 아닌 사람인가 봐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연아,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란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영희의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병원에 나타난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이사장 부인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남편 이 이사장이 부인을 추궁했어요. 여보, 병원에 나타난 그 젊은이가 정말 당신 아들인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직원들 말로는 당신과 너무 닮았다던데. 이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과거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젊었을 때 잠시 사귀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혼자서는 키울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 재산에 대한 권리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영희의 친자식인 두 아들도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형이 하나 더 생긴다고? 엄마는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에 이영희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와 명예를 위해 숨겨왔던 과거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며칠 후 이영희는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요.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되어서. 도연은 이영희의 말을 들으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친어머니마저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영희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부와 명예로 둘러싸인 이곳이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도연이 서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고향에서는 순애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이 몸에 무리를 준 거예요. 이웃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순애 어머니가 입원하셨대요. 빨리 와보세요. 김 사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도연은 즉시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순애의 모습을 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어머니, 도연아 왔구나. 순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나 봐요. 아니야, 도연아. 어머니가 약해서 그래. 의사는 순애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병실에서 순애를 돌보며 도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자신의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도연은 순애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어머니의 자랑이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란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자신을 낳아준 사람보다 키워준 사람이 진짜 부모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순애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었어요. 몇 달 후 순애는 건강을 회복했고 도연은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분식집을 물려받아 새롭게 단장했어요. 고향의 맛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메뉴만 조금 현대적으로 바꿨습니다. 도연아,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느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만드신 맛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도연의 성실함과 순애의 손맛이 만나 더욱 맛있는 음식이 나왔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돌아온 도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와 도연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아, 후회하지 않니?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어머니 곁이 제일 편해요. 순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도 따라서 웃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이영희가 가족들과 화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숨기려 했던 것을 반성하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도연에게는 조심스럽게 안부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도연은 정중하게 답장했지만 더 이상 그쪽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청솔동에 벚꽃이 피었을 때 순애와 도연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네가 곁에 있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순애는 도연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30여 년간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마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시작된 아픔은 이제 더 깊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모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